위메이드 얘기를 윤여민 FP하고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가는 뭐 1%대 강세는 나오는데 앞서 이제 증권사들이 실적하고 추정치 나오는 거 보면 어딘는 그래도 흑자 나올 것이다. 두 군데 증권사는 뭐 125억까지도 영업이익 적자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치도 있는데 이거 좀 레인지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확실히 이제 게임주 관련돼서는 좀 레인지가 좀 많이 큰 상황인데 뭐 주가상으로 보게 된다면 그런 부분은 다 이미 반영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뭐 전고점 대비해서 거의 이제 4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에서 지금 5만 원대에 대한 어떤 지지력은 좀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위믹스 관련돼서는 상당히 지금 회사 자체에서 지금 부양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인 관련돼서 좀 전략적으로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알타바 관련돼서는 3월에, 6월 펜시 관련돼서는 뭐 지금 6월에 지금 전략적 투자를 했고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거래소 상장을 했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돼서 블록체인 관련된 어떤 성과들은 좀 하반기 때 다시 한번 좀 전략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 이 회사가 게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MMORP죠. 미르 M 관련돼서 지금 콘텐츠를 개선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빠르게 좀 회전율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결국 이제 이 코인에 대한 생태계도 분명히 올려야 되지만 자체적으로 가진 게임에 대한 중요성이 좀 상당히 부각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뭐 저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 좀 편차가 좀 있긴 합니다만 주가에는 좀 충분히 좀 반영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네. 6만 원대 초반, 5만 원대에선 분명히 좀 하방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항공우주가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7%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폴란드로의 수출 기대감에 좀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좀 살펴보니까 7월 14일부터 단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매일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쪽 전망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윤재민 팀장님? 네,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방산 관련된 부분들이 지난주 금요일에 좀 뚜렷한 상승세가 좀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시장에 어떤 방향성이 없는 상황에서 좀 호재가 좀 나왔고요. 이와 관련돼서 이제 방산과 관련된 부분들,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이제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좀 목표가가 좀 올라가는 좀 그러한 좀 추세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한 5만 4천 원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대부분의 지금 이제 리포트들 같은 경우는 뭐 6만 원 이상으로 좀 목표가가 좀 상향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 이제 뭐 원자재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뭐 기체 부품 관련돼서도 사업의 어떤 회복성이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폴란드뿐만 아니라 또 말레이시아 쪽으로 어떤 수주도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좀 올랐던 부분에 있어서 지금 차익 실현은 좀 분명히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 물론 연기금 같은 경우는 계속 좀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만 뭐 지금 기관 같은 경우는 약간 트레이딩을 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현재 상황보다는 좀 눌림목에 좀 들어가는 부분들 현재 뭐 한 갭으로 좀 떴기 때문에 5만 원대 초반에서 한번 공략해 보는 거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여민 FP하고는 코스모화학 좀 볼게요. 코스모화학 오늘 아주 강하진 않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관련주들로 이제 코스모화학도 묶이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성일하이텍 이제 상장 이슈하고 같이 묶여 있는 거죠? 네,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이제 테마가 뭐 지난주부터 좀 강하게 좀 형성이 됐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이런 섹터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를 사용한 이후에 한 3년에서 4년 정도 후부터 좀 많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최근에 추세를 보게 되면 내년부터 좀 사용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이 지금 작년 올해 좀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일정 매매도 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성일하이텍이 지금 28일 날 제가 알기로 좀 상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전후로 해서 분명히 변동성이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주부터 좀 일정 매매를 하신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8일 전후로 분명히 변동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분명히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뭐 코스모화학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진출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 2차 전지와 마찬가지로 좀 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좀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뭐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번 주 내에 차익 실현하시는 걸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여민 FP하고는 오늘 완성차가 좋기 때문에 부품 업체들 중에 주목받는 회사들이 좀 있었죠.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뭐 SL 같은 회사였던 것 같은데요. SL 좀 한번 봐볼까요?
확실히 이제 현대차가 지금 이제 20만 원대를 좀 놓고 하는 어떤 그런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제 실적과 관련돼서 이제 발표가 난 당일에는 그래도 좀 상승분을 좀 많이 반납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과대 낙폭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실적에 대한 부분에 봤을 때 좀 자동차 섹터만큼 좀 분명한 것이 없다라는 좀 컨센서스가 다시 모아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돼서 좀 이제 자동차 부품 쪽으로 대장주인 뭐 SL인지 화신이 좀 다시 한번 반등에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 뭐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분은 지금 2분기 실적은 발표가 되진 않았었습니다만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현대차 관련된 이제 그룹사에서 어떤 투자와 관련된 어떤 이제 미국 투자 관련된 수혜도 예상되는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기차의 어떤 부품을 공급하는 쪽으로 포트폴리오가 확실히 좀 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이제 SL 같은 경우는 완성차 업체들이 LED 램프 채택이 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실적 개선에도 분명히 좀 기대가 된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적이 아직은 발표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완성차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주가가 조금은 이제 횡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매수가 유효한 어떤 그런 자리에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3나노 반도체 출하식이 예정돼 있어요. 물론 이제 첫 제품 나오는 거고 수율도 잡아야 되고 고객사도 앞으로 잡아야 될 여러 가지 이슈가 남아 있지만 그래도 전 세계에서 최초로 가장 미세 공정 앞단에 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3나노. 오늘 출하식이 나오고 나면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요. 윤여민 FP하고 반도체 관련해서 혹시 3나노 공정이나 이런 데하고 연관 있는 회사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세계 최초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수율에 관련된 부분이 좀 먼저 체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기념비적인 일이긴 합니다만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뭐 바로 실적으로 오거나 뭐 이렇게 좀 스케줄이 됐다라고 보긴 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오히려 한 달 후에 지금 TSMC가 3나노 관련돼서 공정 발표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는 한 달 늦은 거죠. 근데 이제 그와 관련된 제품은 이제 애플로 좀 바로 납품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관련돼서 또 이제 관련주를 좀 찾으신다고 본다고 하면 저는 뭐 3나노 관련된 것보다는 오히려 좀 반도체 전체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뭐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좀 빠르게 3분기부터 좀 올라올 수 있는 어떤 네. 그러한 종목들을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FP 오늘은 아비코전자 가져오셨네요. 아비코전자에 대한 간단한 설명 그리고 지금 어떤 포인트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좀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1분기에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 32억을 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뭐 한 355% 성장을 했죠. 이렇게 실적이 확실히 좀 잘 나왔던 건 이제 아비코 테크가 좀 흑자 전환을 하면서 어떤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2분기 관련된 실적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컨센서스가 좀 상당히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분기 대비해서 이제 뭐 그 아비코 테크의 반도체 임가공 매출은 뭐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아비코 전자라는 이제 이 회사의 본업이죠. 메탈 파워 인덕터라든지 시그널 인덕터의 좀 성장이 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이제 그동안 좀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시그널 이제 인덕터도 매출이 이제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상승의 어떤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하나의 좀 제가 볼 때는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DDR5 관련된 부분들 사실은 좀 상반기에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인텔의 CPU가 좀 출시가 좀 지연이 됐죠. 이에 따라서 뭐 내년 상반기나 어떤 이런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DDR5 관련된 어떤 모멘텀은 뭐 하반기부터 다시 한번 좀 기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 좀 추가적인 제가 볼 때는 모멘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DDR5가 좀 지연이 되긴 했습니다만 뭐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뭐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될 정도로 본업이라든지 또 자회사의 실적이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현재 주가는 상당히 많이 저평가돼 있다. 그리고 최근에 보게 된다면 기관의 매수세가 좀 상당히 꾸준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공략해 볼 만한 자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